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물약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 소녀 메리는 캔자스 대초원에서 강아지 토토, 헨리 삼촌,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했고 가족은 때때로 격렬한 요소로부터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은 임박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해치를 열고 메리와 앤트에게 전화를 걸어 숨었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토는 메리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마침내 강아지를 잡았을 때 바람이 울부짖고 작은 집이 흔들렸다. 집은 축을 여러 번 돌린 다음 풍선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이 도착했고 그와 토토는 거리로 나갔다. 과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잔디밭이 퍼져 있고 놀라운 꽃이 사방에 자랐습니다. 이것이 메리가 마법의 땅 오즈에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소녀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었지만 작은 마리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족장은 모두 흰색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메리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집을 가리켰고 그 아래에서 은색 신발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신발만 남았습니다. 메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을 때 백인 노인이나 모자를 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강력한 마법사 아즈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곳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지프로 채워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과 코는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메리에게도 마법사 아즈에게 뇌를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길을 쳤다. 노란 벽돌길은 메리와 허수아비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의 덤불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 양철 나무꾼이었다. 그 부분은 너무 녹슬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근처 오두막에서 기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오랫동안 마법사 오즈에게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을 통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덤불에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허수아비에게 발을 휘두르자마자 폭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자는 메리에게 그가 부끄러워 태어났다고 말했으므로 마법사 아즈에게 가서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을 때 위대한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로 동의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의해야 했습니다. 밤에 메리,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은 서부의 마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석 나무꾼을 절벽에서 버리고 허수아비에서 모든 짚을 쏟아내고 메리와 네오를 붙잡았습니다. 메리가 절망에 빠진 서부의 마녀에게 끌려갔을 때 그녀는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녹기 시작했고 곧 진흙 웅덩이만 남아있었다.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와 마법사가 소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즈는 전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요청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톱밥으로 채웠고 그로부터 그는 지혜의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석 나무꾼의 가슴에 진홍색 비단 하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한 사자에게 마실 무약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용감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은색 구두를 보고 오즈는 웃었다. 결국 신발은 마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린 후 포토와 함께 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색 신발은 길에서 분실되었습니다.